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7년 이상 된 변액보험을 지금 깨는 것은 최악입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2200선에서 머물던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는 지난해 2월 20일경부터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만인 3월 20일 최저점인 1400포인트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중금리인 국고채 금리도 급격히 하락했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같은 기간 1.6% 수준에서 1.3%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수고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저앉았던 주식은 오히려 2배 이상 급등했죠.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가입자도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이미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고민도 커졌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 원금 회복이 되지 않아 고민했었는데 주가 상승 덕에 드디어 원금을 회복하고 일부분 수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김보검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7년 이상 된 변액보험을 지금 깨는 것은 최악입니다. 과거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급등하던 시기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변액보험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보험사 창구에 찾아가서 무조건 변액보험을 달라고 했던 고객들도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그만큼 변액보험 인기가 최고였죠. 당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5조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기로 인해 변액보험에 붙었던 불은 꺼지고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당시 고등어펀드, 갈치펀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원금에서 반토막 난 것을 고등어펀드, 3등분 이상 난 것을 갈치펀드라고 하는 자주 섞인 농담도 있었습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게다가 당시 변액보험 사업비는 저축성 변액보험도 20% 내외로 엄청났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수익률을 보고 실망을 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당시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지금의 변액의 변자만 꺼내도 변 같은 소리 하네라고 치를 떠는 분이 많습니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를 한번 보죠. 초회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후 맨 처음 납입하는 돈입니다. 이에 신계약 성장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 2012년 2조 3700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2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죠. 이는 코스피 지수가 2011년 이후 2000포인트 내외에서 지루한 박스권을 기록했던 것이 한 원인입니다. 생명보험협회의 통계가 지난해 11월까지밖에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보험업계는 지난해인 2020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지난해 11월까지 2조 7300억 원을 기록했죠. 추세대로라면 3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것과 반대로 변액보험을 해지한 사람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에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자 중 얼마나 해지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로 해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신계약은 급증했음에도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보험사의 전체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할부로 물건을 사는데 맨 처음 할부금은 초회보험료, 해당 보험사가 걷어들인 할부금 총액을 수입보험료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수입보험료는 약 15조 7천억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3% 이상 줄어든 수치죠. 이런 통계를 해석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높은 수익을 낼 거라 기대하고 많이 가입은 했지만 기존 가입자는 주가 상승을 틈타서 원금 정도를 회복하고 상품을 내던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해지를 하겠죠.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0년 초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죠. 2009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코로나로 급락했던 현재와 주가지수 그래프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지루한 박스권을 기록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그리고 내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변액보험도 보험입니다.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하죠.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가가 박스권을 기록하며 멈춰 있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결국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말 존버하다가 원금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가입자들이 지난해와 최근까지 대거 해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금이 도달된 후 해지하는 게 분명한 걸까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최악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마 비변액보험, 그러니까 금리 연동형 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입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 기간을 몇 년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질문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실 겁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설명했는데 잊어버렸거나 혹은 잊고 싶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설계서에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는 권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비과세 조건은 10년이죠. 보험으로 돈을 벌고 대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금 도달되었다고 바로 깨면 정말 보험사에만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사업비를 뗍니다. 다만 보험은 이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하죠. 그럼 사업비를 언제까지 떼냐? 통상 7년 동안 뗍니다. 그러니까 가입 후 6, 7년 이상 유지한 상품은 이미 사업비를 대부분 차감한 것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보험사가 더 가져갈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서 보험 가입자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먹을 게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수익률이라는 음식을 차릴 준비만 하고 이제 준비가 다 되니까 이 집 왜 이렇게 음식이 늦어? 하고 식탁을 박차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받은 환급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수익률이라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여전히 배가 고픈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6, 7년 전에 변액보험에 가입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 수익률 변동이 크지 않은 상품은 지겨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면 주식 비중을 높이시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면 채권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네요. 변액보험 투자와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펀드를 변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투자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